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장소에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제 원본과 복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기능이나 대중적인 어떤 오락적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과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하고 굉장히 양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쪽이 굉장히 비영리적이고 공공적인 영역이라면 밑에 쪽이 대중적이고 경제적인 시장의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그 문학, 미술, 연극 등이 위치한 부분이 하나의 예술 정책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용성, 그러니까 대중성과 그다음 복제 수단이 만나는 부분이 대중예술이나 대중문화, 즉 문화산업이라고 지금 정책에서 얘기하는 영역이라면, 사실은 정신성과 복제, 내지 정신성과 기술이 만나는 영역 안에 이제 미디어 아트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화부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정책상 뚜렷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하면 돈이 많이 벌 것 같고, CT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미디어 아트가 산업이라고 자꾸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산업적인 성격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미디어 아트는 훨씬 더 예술, 정신성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해서 또 한 축에서 지금 이 패러다임 안에서 죽어있는 영역이 뭐냐면 응용예술이라고 보통 부르는 영역인데, 디자인이나 패션이나 공예 영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순수예술 영역하고 대중예술 영역은 지금 굉장히 이제 번성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 정책의 시초는 순수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95년 이후에 그리고 한류로 인해서 이쪽이 많이 번성을 했다면, 나머지 이 두 개의 영역은 이제 그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문화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 영역 안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관 부처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응용예술 영역에서 패션 같은 경우에 참여정부 말기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패션이나 디자인은 산자부에 있다가 이제 문화부에서 이거 문화적 관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화부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참여정부 말기에는 예술의 산업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술 산업에 얘를 포함시켜보자 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접근이 안 되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업무가 어디로 갔냐면 다시 문화산업 영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문화산업과 예술 영역을 계속 이 응용예술 분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산자부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영역은 문화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영역인데, 이를테면 미디어 아트가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아트 말고 이제 이를테면 대중예술 장르 중에서도 영화나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상업성을 추구하지 않는 영화, 그다음에 상업성을 추구하지 않은 대중음악이 일종의 독립 영화, 독립 음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영역이 이제 말하자면 그 미디어 아트하고 이제 같은 동네에 있는 영역이면서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 아방가르드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서로 지금 이제 정책 영역에서는 독립예술이라는 영역은 이제 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독립 영화를 지원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진흥을 위한 기초 투자 정도로 생각해서 하는데, 이제 미디어 아트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못한 상태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디어 아트는 그러니까 CT 개발, 그러니까 문화 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 특수한 기술 개발의 하나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카이스트나 아니면 예술종합학교 쪽에서 약간 다루는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국 예술 정책하고 문화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극단에 있고 이제 양쪽 옆에가 이제 정책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정책의 혼돈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예술정책과 문화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데 사실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부가 이제 어떤 정책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술정책이든 문화산업정책이든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예술 정책으로 들어가면 이제 NEA에서 지원했던 식으로 예술위원회에서도 이제 다원예술 차원에서 미디어 아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늘리는 게 좋을 것인가? 이제 하면 좋은데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정책 영역은 이제 비영리 영역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결과에 대한 성과를 내라 이제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대신 이제 돈을 조금씩 줍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한 5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이제 이게 괴로운 건 뭐냐면 미디어 아트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좀 기술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받고요. 이제 문화산업 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뉴 트렌드가 뭐냐 이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뉴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다 그럼 더 좋아하고 이제 그러면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확 힘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 빨리 성과를 내야 돼요. 특히 문화산업 정책은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 부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성과가 안 나오면 계속 이제 국회에서 막 시달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이제 지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이제 그렇죠. 이제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술 정책의 차원으로 미디어한테 접근하는 게 좋다.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문화산업 정책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근데 이제 문화산업 정책이 그러니까 좀 예술 정책하고 지금과 같이 훨씬 더 이렇게 양극단에 위치해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정책 영역의 폭이 넓어지면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딜레마를 좀 필연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